네, 김진표 대표와 유인재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참고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오늘 이제 월요일이에요. 이번 한 주도 초반은 좀 혼조권일 텐데 어떻게 대응 전략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하락세가 일단 저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는 점이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반등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쉽게 수급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지수 자체가 21선을 약간 하회하면서 지금 현재 공방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지난주 후반에 일단 지수 자체가 탄력을 잃으면서 다소 좀 보수적이고 내수적인 내수 업종군들이 강세를 나타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다소 이어질 전망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뉴스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환매 물량들이 꾸준히 출회되고 있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힘든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만으로는 다소 힘든 과정, 그리고 여전히 기관과 프로그램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제한적이고 조금 답답한 그러한 흐름들도 전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21이동 평균선, 기술적 중심선을 이탈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업종군들이 주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테스팅은 하겠지만 눈치 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도 업종군들이 없고 또 주도하는 세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세의 연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짧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낙폭이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전개되지만 그 반등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의 시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짧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부 반등을 보이는 업종군들 보면 실적 모멘텀에 대한 전망들입니다. 일단 뭐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증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SK하이닉스라든가 또는 일부 업종군들의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모멘텀들이 작용을 함으로써 일단 반등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산발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시장의 체력이 딸린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모멘텀 전망에 따라서도 시세의 흐름은 여전히 산발적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짧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21이동 평균선에서 이 지지 여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는 약보합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입니다. 다만 눈에 띈다면 뭐 웅진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강보합권,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폴리실리콘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타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을 기록을 함으로써 다소 눌림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IT 업종 여전히 21이동 평균선 지지가 된다면 관심 업종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굳이 화학 업종이나 혹은 운수장비 업종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일단 경직성이 확보되는 업종군들의 지지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해보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종목으로 굳이 방향을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가스 업종이라든가 유통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한 내수 안정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SK텔레콤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지금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지금 조금 더 반등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SK텔레콤과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해서 일단 관찰을 하되, 내수주와 안정업종군들, 안정주에 대해서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지지 여부, 전기전자 업종의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 대응으로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인재 위원께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 둘 만한 유망 섹터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단 섹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일단 역시, 실적의 모멘텀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IT 쪽, 그 다음에 역시 더욱더 강세가 되고 있는 환율 관련주,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계속 두 섹터는 계속 관심을 갖자.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 목요일 날 그 중국의 수출 쪽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은 한 5% 정도 예상했는데 14.1% 정도의 어떤 증가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기대치를 많이 높였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원화 강세와 IT와 더불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 먼저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을 어떤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와 더불어서 뭐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역시 뭐 전체 매크로적인 부분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보면은 연초에 2012년도 연초에 코스닥이 이제 상당히 반짝 오르다가 중반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 답습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중순에 접어들었을 때도 급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두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역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용융자 잔고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물량도에 많았었고요. 또 코스피와의 어떤 그 수익률 갭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어떤 분행함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보면은 신용융자 잔고도 상당히 안정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이 지금 상당 부분 뭐 코스피보다는 강세를 보였지만 작년 그 연초에 비해서는 아직 그 갭이 뭐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본다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결론 내려본다면은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이 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일단 유지할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약간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급락이라는 부분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작년과 같은 어떤 중순 이후에 급락하는 부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그 안에서 IT라든지 중국 관련주 그다음에 원화 강세 관련주 쪽으로 집중해서 본다면은 수익률 제고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된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실리콘웍스, 하나투어, 대상, 라겐나 이 네 종목을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오늘 출발 상황과 함께 시종 일관 출발 전략까지 두 분 했습니다.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